네, 자 너티조이 마라땅콩.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네, 너무 전국 맛있어요, 이거. 유명 편의점에서 만날 수 있었던 너티조이의 마라땅콩이 어우. 압도적 최저가에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제가 요거 한번 지난번에 아시잖아. 내가 이걸 그냥 끊임없이 먹었다가 네. 끝난 다음에도 저 박스에서 몇 개 가져가서 네. 또 이제 차에서 먹었다가 네. 아주 어마어마하게 네. 어마어마하게 쏟아냈습니다. 화장실에서? 네. 땅콩이 그렇게 또 엄청난 또 맛있어요. 그래요. 배비한 기능을 네. 갖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땅콩 근데 똥 이야기 하시는 거 어떡해요? 아니, 저번에 이 형님 방송 중에 갑자기 그거 없어? 뭐 나는 무슨 펜 이런 거 찾나? 네. 노트북 같은 거 찾나? 그거 마라탕콩. 그거 가져오라고 방송 중에 네. 먹고 싶다고 소리 질렀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형님. 예, 예, 그렇게 예. 맛있습니다. 예. 예, 정말 맛있어요. 예, 최근에 그 맵떡 있지 않습니까? 맵떡. 네. 매운 거 아주 덕후들. 맵떡을 위한 얼얼한 마라맛 땅콩. 여러분들 마라땅콩에서 한번 만나실 수가 있겠어요. 네네. 마라맛 나초, 마라맛 소세지, 마라맛 오징어 땅콩 등 좀 다양한 마라맛이 나오는데 마라맛 땅콩은 이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마라는 매운맛을 내는 중국 사천지방의 향신료입니다. 원래 일교차가 크고 습한 사천 지역의 날씨 때문에 음식이 쉽게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 그런 재료입니다. 사천 짜장 드셔보셨습니까? 아, 사천 아, 좋아하죠. 그렇죠. 예. 그럼 매운 짜장 아니에요, 그게? 짜짜로니도 짜짜로니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천 지방이 바로 이런 매운 맵떡들의 고향이에요. 그렇죠. 예. 자, 너티조이의 마라 땅콩은 정성 들여 볶은 땅콩에 실제 마라 소스를 버무린 진짜 화끈한 마라 맛입니다. 네네. 자, 심심풀이 땅콩으로도 좋지만 맥주 안주로도 아주 좋습니다. 자, 올리브영 이마트 등에서는 35g 한 봉지당 1,200원에 팔리는데 네네. 자, 인터넷 최저가는 또 한 봉당 950원인데 얼마입니까? 자, 김용민닷컴 구매 즉시 할인되는 즉시 적립금을 사용하면은 한 봉당 800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거 하나에 20봉 16,000원, 야. 30봉 22,000원. 물론 한 봉씩만 팔진 않죠. 네. 20봉, 30봉 이렇게 형님 이거 사시면 땅콩만 팔아도 800원 넘겠다. 그래요. 마라 네. 안 넣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최근에 핫한 너티조이 마라 땅콩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곳 바로 김용민닷컴입니다. 김용민닷컴 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마라 땅콩 이거 정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 과유불급이야. 맞아요. 한 2봉 드시고 말아야지. 뭐 3봉, 4봉, 5봉 먹으면은 이 몸이 크게 반응합니다. 네. 자, 술안주 마라 최고입니다. 땅콩. 술안주. 예, 그렇습니다. 맥주 안주. 자, 마라 땅콩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야, 뭐 오늘 좋은 희소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또 뭐가 저희 있나요? 지금 방송하는 동안에 네네. 네. 512조 원의 규모의 수정안, 예산안 수정안 4+1 여야가 지금 막 합의했잖아요. 네. 아, 통과됐습니다. 그게 통과되었다. 본회의가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박수! 우리 통과가 됐군요. 네. 예. 아. 반발이 만만치 않게 아, 통과가 뭐 되네요. 반발은 개나 주라 그러죠. 오늘 김덕 변호사님 막 던지네. 김민영 없다고. 예. 아, 너무 지금 오늘 제가 업돼가지고 그러네요. 진짜 네. 완전히 근데 뭐 참다 예. 뭐 네. 합의를 결국 마지막까지 좀 기다려준 것 같은. 최대한 느낌이 기다렸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같이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예. 이 지금 예산 수정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4+1의 여야 간의 정치적인 어떤 협의체가 굉장히 지금 공고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수정안과 관련돼서 요거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선거제라든가 공수처와 관련된 법안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감한 게 지금 이제 선거제인데 네. 선거제도 사실은 합의가 지금 그 타협점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아, 어렵죠. 근데 이 타협점을 찾는데 자유한국당 들어오면 더 어려워. 그러니까 차라리 빼고 하는 게 좋아요. 아, 아예 빼고 해. 네, 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포함시켜갖고 하려 하지 말고 지금까지 이렇게 충분히 노력했어요. 그 정도면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은 이제 받아주면 안 돼. 아, 도리를 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개혁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진짜 민감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각 당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또 한 번 또 그 만약 패스트트랙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동물국회가 또 재연되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현행범 체포해가지고 다 잡아서 네, 아유 강력하네. 다크나이트의 그 검사 보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냥 쓸어가지고. 예. 아, 그 농담이고요. 예, 예. 이제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거 다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들, 걱정하는 거, 우려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네네. 사실 그 부분은 일견 타당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자유한국당이 우려하는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 우려 이러한 것들을 국회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해 왔고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 장치를 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뭐 정치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 거. 그럼요.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더 남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당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런 모습 아예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반대를 위한 없게-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그래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 네네. 그러면은 뭐 체포해야죠. 그러면 예산안이 지금 제일 뭐 최초로 처리된 건가요? 네, 예산안. 그러면 민생 법안들은 뭐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어떤 본회의에 들어가는 사실 안건에 예산안도 대해서 늦었어요. 예, 예. 예산안도 늦었는데 다른 본회의에 이렇게 상정시키는 그런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가능해요. 근데 예산안은 안 필리버스터가 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예산안은 빨리 먼저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예산안을 먼저 그러면 신속하게 민생 법안에 처리합니다. 대해서는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이제 민생 법안도 오늘 통과가 됐어요. 오늘 같이. 다 통과가 같이, 된 네, 거예요? 네. 인식이법이랑 해가지고. 진짜 네, 진짜 네. 박수 칠 그러니까 일이었네요. 너무 정말요? 저는 예산안만 통과됐다는 그 얘기 사실 알았어요. 예산안은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네. 사실 민생 법안도 우리가 그래 뭐 거의 통과될 것이다라고 왜냐면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네. 이제 좀 늦게 원래 12월 2일 날 다 그렇죠. 끝냈어야 네. 될 일을 이거 되면 국회의원이 법을 어긴 거예요. 사실 네. 이게 법으로 12월 2일까지는 다 해놔라라고 했는데 못해서 이제 하는 거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축하해주지도 말자고요. 이거는. 네.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죠. 그러네요. 이제 필리버스터를 과연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패스트트랙 안에 대해서 말하는 공수처 거죠. 네. 이제 이게 핵심인데 이거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네.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굉장히 지금 그 에너지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심재철 의원님이 보니까 굉장히 좀 뭔가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 제가 좀 연설할 때 보이더라고요. 그 빨리 타오른 촛불이 빨리 꺼진다고 그걸 또 촛불에 비합니까? 예. 활활 타다가 금방 꺼질 겁니다. 그래 이분이 또 내년에 그 지역구에 굉장히 좀 현역 의원들이 좀 몰리는 약간 이런 형세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좀 뭔가 강한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 약간 그런 의제 표현이 보여서 네. 이게 과연 어떻게 쉽게 진행이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김남국 저는 의원은? 걱정 없을 걱정 거라고 없습니까? 보고요. 예, 예. 필리버스터는 걱정할 게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시 회의를 열어가지고 하루짜리 쪼개기 국회? 임시 회의를 열면 네. 임시 회의가 그 회기가 끝나면 그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끝나면 끝나는 거죠. 투표 표결하고 또 임시 회의 열고 끝나면 또 표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아니에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선거법 개정안을 어떻게 합의안을 마련하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합의안과 관련되어서 분명히 이제 이 선거법을 이게 비례대표를 늘리게 되면 지역 구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본회의 표결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타협적 정의당과 민평당을 설득해가지고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는 만큼의 의석을 갖는 게 근데 중요하거든요. 본회의는 투표가 이게 다 표시가 되잖아요. 빨간불 들어오고 네. 막 이렇게 찬성하면 뭐 파란불 들어오고 하는데 자기 지역구가 없어진다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후퇴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가지고 협상장에 들어가면 다른 야당이 합의를 안 해줘요. 그러면은 공수처와 관련된 검찰 개혁도 다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민심을 믿고 더불어민주당이 줄어들겠죠. 의석은 지역구에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또 같은 어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이나 또 다른 어떤 온건한 정당에게 가끔 사투리 튀어나와. 다른 좋은 정당에게 그 의석이 국회에 의석이 들어가면 그 정당들하고 같이 정치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말그레잉. 네. 그런가? 네, 그러죠. 그러자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양보를 해주고 더 확실하게 통과시키겠다, 개혁 입법을 성공시키겠다라는 그런 책임성을 가져갈 때 이번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민주당이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된다. 네, 더 내려놔야 된다. 더 내려놓고. 그래야지 검찰 개혁 할 수 있어요. 공수처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다 공수처도? 세트로 가는 거니까. 예,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도 같이 그렇게 네, 네. 하나로 묶어서. 예. 따로 하면 안 돼요, 공수처는? 왜 따로 해? 같이 하면 되는데 좋은데. 왜 따로 해? 공수처를 먼저 통과시켜놓고 네. 그다음에 선거법을 나중에 얘기하고 그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같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어요. 여야가 자유한국당을 빼면. 아, 그렇죠. 자유한국당만 사라지면 아무 크게 이견이 없어요. 음. 그 지금 이제 공수처가 가지는 기소권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 부분이거든요. 권은희 의원 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네네. 의원님들께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안이다라고 무조건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소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공수처의 기소권을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네.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받아가지고 단일한 안을 만들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요. 그 문제는 네, 없을 네, 저도 것이다. 권은희 의원 안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그쵸.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저 아, 그래요? 공수처의 중립성을 좀 더 보장하는 그런. 용민이 형은 싫어하던데. 권은희 진짜요? 의원은. 예. 권은희 의원을 싫어하는 거 아니야? 권은희 의원을 싫어하는 거. 저번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을 싫어하는 거 아니, 그 같아요. 안을 별로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 아, 어쨌든 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공수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권은희 의원 안에 따르면은 공수처장을 선임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저는 그게 되게 좀 어렵겠지만 공수처장이죠. 예. 공수처장에 그게 정말 공수처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담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공수처장은 어떻게 뭐 몇 명, 그러니까 몇 분의 몇 이상이. 아, 공수처만 통과되면 우리 현희 형님 공수처자 돼도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아, 막 그렇군요. 던지시는데요. 예. 김용민 PD님 안 아니, 계신다고. 너무 행복해요. 너는- 아니 뭐 일기처장은 현희 형 시켜주지 뭐. 아니, 뭐 집주인 없다고 무슨 뭐 집을 거덜내려고 하셨어. 예. 아니 그만큼 네. 개혁이 저는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첫발이 중요하다. 아니 그러니까 완전한 뭐 개혁이 있을 수는 없죠. 네. 그러나 기득권을 타파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딱 그 개혁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힘이 좀 부족하고 규모가 좀 작고 이래 가지고 공수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일단은 발 내딛고 공수처가 진짜 제대로 제 역할하고 수사를 잘하면 또 국민들이 막 공수처에 대한 전폭적 지지해 줄 거 아니에요. 있겠죠. 예, 예. 더 잘하라고. 그러면 또 개정하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일단은 개혁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네.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저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가 있더만요.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 누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몇 시간 하면은 24시간이잖아요. 어쨌든 제한 시간이. 네. 네. 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그 남은 시간을 다 채우면 네. 발언권이 안 갈 수도 있다면서요. 다시 그쪽으로. 아, 지금은 이제 정기 국회거든요. 네. 정기 국회 끝나고 임시 국회 소집을 하는데 며칠간 얼마 할지는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전략을 다 고민하는 거예요. 아, 그런 전략은 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조문을 보니까 국회법을 찾아보니까 네. 임시 그 회기가 끝나가지고도 그 법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는 안 되는 걸로 해석이 돼요. 한 번만. 그 회기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회기에서만. 네. 네네. 알겠습니다. 요즘 국회가 이제 오늘, 내일, 뭐 내일, 모레까지 좀 고비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관심을 많이 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법안들, 저 민생 법안 통과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그 예, 예. 과거사 어떻게 됐어요? 그 국회 지붕 위에서 단식 투쟁하시던 형제복지원 그건 어떻게 됐나요? 형제복지원 그것도 통과가 그분들 됐어요? 그게 지금 법안이 논의가 좀 되고 있지 않아요. 예, 계류 중이군요. 네, 뭐 맨날 자유한국당 탓하는 건 아닌데요. 이것도 자유한국당이. 진짜 제가 맨날 자유한국당 탓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저는 자유한국당도 포용하고 싶어요. 예, 그분들도 사람으로서 아유, 참 역할을 하게끔 속상하네요. 만들고 알겠습니다. 싶고요. 근데 그 형제복지원도 이것도 분명하게 국가 공권력에 대한 그렇죠.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진상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면서 또 과거냐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 또 협조를 안 과거를 한다는 제대로 청산해야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맞습니다. 않죠. 예. 그거를 참 너무 안타깝네요. 네. 속상하고.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좀 어떻게 좀 결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저희가 정치부심이나 피아 지방법에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기를 주시고요. 또 뭐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또 뭐- 이게 뉴스에 안 나온 것들이에요. 네네. 가보죠. 예. 예, 이 형사소송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실권효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실권효가 뭐냐면 뭐냐면 뭐예요? 예. 제때 제의를 안 하면은 때린다. 아니 때린다 하면 안 되구나. 혼난다. 혼난다. 그러니까 증거를 제때 제출을 해야지 다 재판 진행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증거 제출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민사소송도 그렇지만 문제가 있지만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 266조의 13을 보면
공판 준비 기일에 제출되지 않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공판 기일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네. 네네네. 공판 기일에서 4차까지 다 이거 한다라고 이거 증거한다고 증거 이제 앞으로 입증계 어떻게 하고 증인 누구 부르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이제 한 며칠 그 뭐 한참 지나가지고 기습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면 이거 재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께서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네. 노파심에 말합니다. 노파심에.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공판 준비기일에서 제출하지 않는 증거 원칙적으로 증거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쓸 수 없습니다. 예.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가 공판기일에 기습적으로 제출하는 이런 경우 다른 형사재판에서 많은데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사실 영화에서도 좀 나오잖아요. 그동안 없었던 증거가 갑자기 반전되는 증거를 딱 내면서 재판이 약간 좀 뒤집혀지고 뭐 그런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하면 안 된다. 영화에서는 하라는 거죠. 영화에서는 아니라. 영화에서는 하라는 그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 다 예. 검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변호인이 하는 거예요. 변호사죠. 변호사가 변호인이 하겠죠. 막 해가지고 검사 재판장님 잠시만요 하고 저기 문 열리면서 딱 들어오잖아요. 예, 맞아요. 단단 따라란 해가지고 이렇게 쫙 나오고 네.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영화에서 예. 문 딱 열고 재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은 경위가 뭐 하세요 이러면서 나가. 경위가 지지합니다. 저기 이것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경위가 뭐 이렇게 갈 경위가 뻔합니다. 끌고 나갑니다. 이거 그래서 검사 쪽에서도 그렇게 그 증거를 제출하는 게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에서 또 추가적인 어떤 수사를 통해 가지고 증거를 막 제출을 기습적으로 제출한다라고 하면 피고인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기습적으로 제출하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당황하죠. 예. 그러면 네네. 피고인은 어떻게 그걸 대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 다른 왜 그러냐면 이것도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예, 왜 그런 거예요? 다른 형사재판에서 대부분 다 받아줬거든요. 예, 다 의례적으로 받아줬어요. 다 그냥 다 받아줬는데 법은 있지만 의례적으로 그렇죠. 다 그냥 해줬다. 예, 그랬는데 네네. 엄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엄격하게 좀 제한을 하겠다라고. 진짜 엄격하고 원칙적인 그죠. 판사님이신 것 네. 같아요. 왜냐면은 공판 준비기일을 열지 않으시는 판사님들도 있거든요. 그럼 공판기일에서 그냥 증거 제출하고 쭉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좀 철저하게 재판장님이 하시는 네. 것 같네요. 혹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어떤 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검찰 쪽에서 좀 판사님 바꿔달라. 뭐 그런 신청을 하는 것도 있어요. 네. 변호사님, 많이 소재변호사님 하시네요. 이야기를 했어요. 예. 판사님에 죄송해요. 대해서 전공이 그래도 저 법학이에요. 전공이 법학이에요. 예. 제척, 기피, 회피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이제 판사님이 실제로 지금 사법농단 사건 중에 임종원 차장인가? 네네. 그분 재판에서 지금 재판부에 대한 제척을 아마 변호인이 신청을 해서 지금 그래요? 재판이 중단돼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어느 양쪽 당사자 중 한 명한테 불리한 어떤 예단을 갖는 그런 말을 판사님이 계속하면 네네.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은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검사든 변호사든 이 판사님 말고 다른 판사님으로 바꿔달라 네네네.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신청할 수 신청은 있군요. 할 수 있는데 그게 네. 받아들여지기는 거의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근데. 받아들여지는 일 네. 없다. 재미난 게 뭐냐면요. 네네. 그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그래요.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 네. 그럼 기피 신청서에 이렇게 쓰겠죠. 네. 기피 신청 사유를 쓰는데 뭐겠어요? 판사님 요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판사님이 이렇다 이목을 쓰죠. 이렇게 보겠죠. 네. 예. 내용이야? 그냥 해. 약간 뭐 이런 식이죠. 그쵸. 근데 예, 그게 그 임종원 차장 사건에서는 지금 재판이 계속 중단되어 있어요. 네네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1심은 그 재판부가 판단을 해도 아마 대법원까지 상고가 가능할 거예요. 그 판단에 대해서. 네네. 그러면 또 재판 엄청 끌리는 거죠. 그걸 하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버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그럼 구속기간이 또 제한이 있을 텐데 아무튼 검찰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검찰 좀 이래저래. 어려울 것 같다. 예,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여쭤봤어요. 예, 예. 뭐 너무 검사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이라기보다도 예, 과연 어떻게 이 판세가 돌아갈 것인가. 네.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네. 약간 예. 검찰을 걱정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저 벌써 끌려갔어요. 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또 혹시 농담입니다. 예, 뭐 좀 더 들어오셨던 것 중에 네. 또 더 제가 뭐가 너무 있습니까? 바빠가지고 막 엄청 휘갈겨가지고 제가 메모를 이거 한번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대단하시네 네, 진짜. 정말 저도 야. 보고 싶어요. 재판장에서 이거 다 우와. 적어오신 거예요, 이거를. 우와. 근데 이게 휘갈긴 네. 글씨고요. 네. 누구야? 앞에 이렇게 가면 예쁜 글씨가 있거든요. 그래. 뭐야 이거 김용민 미친놈 뭐야? 여기 적혀 있는데 여기. 예. 그 밑에도 읽어줘야죠. 네, 뭐야? 황현희 됐어.
잠깐만요. 예. 저도 엄청, 잠깐 야. 보고 볼 게 있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아니.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뭐 다른 것도 혹시 뭐 적어오신 것 중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그건가 좀 여쭤볼게요. 그 법원에서 저렇게 적어 와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죠. 그럼요, 재판이 공개되잖아요. 네. 재판은 공개이기 때문에. 네. 예. 상관없죠. 네네. 당연히. 아이고, 아무튼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정신이 없었는데 어.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막 하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고생하셨네요. 네, 오늘 너무 다녀오시느라고. 그래도 다 말씀하시고 싶은 건 다 하신 겁니까? 그것도 말 안 했다. 그거 말 안 해. 그 큰일 날 뻔구나. 뭐요? 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그거 하면서 설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음. 어떤 설정이었어요? 이게 검사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아까 소재인 변호사님 살짝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였냐면 불허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2명이나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검사 측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5분 이상. 이야기하라고 충분하게 시간을 줬어요. 변호인 측에도 충분한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불허 결정을 하면서 재판부가 왜 불허 결정을 하는지 조목조목 근거까지 PPT까지 제시하면서 화장실 미기로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또 막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반박을 하면서 굉장히 약간 좀 막 이렇게 막 약간 막 목소리를 돼지 목소리처럼 돼지 멱다인 소리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판사님하고 이렇게 설전을 벌인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갖고 판사님이 진짜 저는 이 기사가 거의 안 나와가지고 제가 페북에 공유를 했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했어요. 우리 재판부는 충분하게 토론하고 논의해가지고 공소장 불허 결정을 이미 내렸습니다. 네. 우리 재판부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약 틀렸다라고 한다면 항소심에서 뭐 다투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삼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왜 검사들은 틀렸다라는 생각을 못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검사들의 이거는 판사님께서 검사들의 오만과 독선을 저는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판사님이 그냥 단순하게 공판 준비기를 한 번, 2번, 3번 이거 참석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판사님께서 저는 지난 한 3개월 동안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한 수사를 다 지켜보고 이거는 진짜 좀 잘못된 것 같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권과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은 그리고 독주하고 독선에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문제인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이제 페이스북에 딱 올리고 많은 기자님한테도 연락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판사 이제 후배들한테도 연락을 받았는데 네네. 판사 후배가 또 그러더라고요. 판사들 사법부 내에서도 이런 어떤 검찰의 독주 이러한 것들을 사실 사법부가 협조해줬지 그것을 막거나 그것에 제한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장 발부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살펴보고 해서 기본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봤어야 됐는데 구속영장 청구하면 대부분 다 해줘 버리고 영장 발부 요청하면은 필요한지 여부인지 그 제한을 딱 따져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따지지 않고 목록에 있는 거 대부분 다 해주는 거예요. 통으로 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성론이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판사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법부 안에서도 그런 그런 자성의 자성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법부 역할이 그거잖아요. 상권 분립에 따라서 그렇죠. 예.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려면 강제 수사기 때문에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네. 그걸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것은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 역할이 법원인데 그것을 좀 등한시했는데 이번에 진짜 제대로 보여준 거죠. 제대로 보여준 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방송- 예. 황현희 씨가 검찰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제척 기피 회피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지금 지금까지 이제 판사님이 재판 지휘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이거는 검찰 쪽에 너무 기울어 있었던 그런 추가
이제 법원에 오면은 그게 대등해져야 되는데 중립이 돼야죠. 중립이 돼야 되는데 네. 검찰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검찰 쪽으로 추를 이제 무겁게 가져가려고 하니 그거를 대등하게 해주기 위해서 원칙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한 그런 조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네네. 이게 검찰 쪽에 불리하다는 거는 그거는 그러네요. 그죠.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 검찰 뭐 피고인 편을 들어준다거나 검찰을 깬다거나 그런 어떤 것보다는 네. 그야말로 헌법 정신, 형사소송법 법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저는 이런 어떤 재판부의 진행 크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법원 앞에서 판사님 사랑해요 한번 해. 이린 씨 한번 해. 제가 얼마 전에 영화 더킹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아, 예. 더킹이라는 진짜? 영화를 봤는데 정우성 씨가 어떤 변호사분, 그러니까 전관예우 뭐 이렇게 불리는 분, 그분이 이렇게 뭐 선배, 중앙지검의 선배인가 봐요. 근데 와가더니 정우성 씨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오더니 그 사람은 다리를 내려치면서 네.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가 더 힘이 세야지 당신들도 먹고 사는 거야. 막 그런 이야기가 와. 하는 대사가 나와요. 제가 그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검사와 이러는 거에 대해서 좀 어. 많이 요즘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무섭다. 아, 저도 근데 그 봐야겠네요. 말이 아무 개연성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보면서도 좀 굉장히 좀 씁쓸하게 보긴 봤는데 그 지금 하셨던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게 중립을 잡기 위한 그 행동들이지 이 추가 너무 이쪽에 좀 많이 좀 가 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직접 가서 법원까지 가가지고 좀 이런 얘기 다 듣고 오셔서 전달해 주셨는데 좀 시원하십니까? 아, 뭐 진짜 뭐 피로나 피곤이나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싹 씻은 듯이 날아갔습니다. 그러죠. 아마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네네.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재판 방청하시면 좀 치유가 치료될 것 같습니다. 그거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한번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저 궁금해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 아, 예, 같이 가시죠. 예, 같이 예. 한번 가시죠, 진짜. 네, 그러면 가서 제가 보고 싶어요. 그 또 1인 시위하고 아니 오해예요. 예. 이인씨 아니고 예, 예. 그 형님 이렇게 명찰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요? 예, 그랬고 황현희 해가지고 예. 이제 법정에 방청하러 들어갈 때 거기다가 이제 차고 명찰 차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게 아무도 안 왔는데 형만. 나만? 지금 놀린 것 놀리는 같은데요? 거야? 네, 놀리는 것 같아요. 아니, 형만. 야, 이게 그러니까 무시하니까 당하고. 아니다. 예.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형은 알아봐야죠, 다들. 판사님이 알아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수진 변호사님 오늘 방송 뭐 어떠셨어요? 조국 전 장관 사건이 검찰이 이제 끌고 온 게 거의 몇 개월 동안 네네. 이제 끌고 왔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저도 국민으로서도 피로도가 되게 높았었는데 네네. 이제 재판을 통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끝내려고 하니까 오셨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유. 수장,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사장님,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요. 네. 오늘 다 얘기했나 저기? 네, 다 얘기했어요. 네. 네. 다 얘기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좀 참 말씀드리면은 학구만리 같은 얘기인데 그걸 다 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죄송합니다. 예.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예, 오늘 좀 사건 있었어요? 9시로 예. 생각하고 예. 좀 일을 벌렸다가 예. 이거 8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맞아. 나도 망하겠다가 예. 오늘 저 잘 뽑았나? 재밌었어요. 잘 뽑았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예, 오늘 어, 너무 그래. 재밌었어요. 아주 입에 모터를 달아가지고. 오늘 그 특히 저기 갔다 네, 왔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힐링 받고 왔어요. 이거 봐요. 완전 치유. 오늘 조사를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야, 이거 봐봐. 이거 보여드렸나, 이거? 네, 보여드렸어요. 아유, 예.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이 송인권 판사님. 예. 네. 아주 검사하고 대판 싸우셨다는 얘기. 장난 아니었어요. 저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 법원에 가서 한번 1인 시위 하려고요. 그래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사법부를 응원합니다. 그 송인권 판사님. 또 송인권 판사님을 또 그렇게 또 지적하면 또 부담을 느끼시고 그렇지. 또 타겟팅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억지로 또 이런 또 부담을 받아가지고 또 약간 또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검사 쪽으로 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래요? 상황이 여기까지 오면 우리 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무죄로 가는 겁니까? 네, 표창장 사건에 대해서는 뭐 지금 기소된 사실로는 무죄 또는 공소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공소 취소. 그러니까 무죄까지 갈 것도 없이 공소 취소로 끝날 수 공소 있다. 취소를 해야죠. 해야죠.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있죠. 지금 검찰이 하는 건 네, 아니고. 해야죠, 공소 취소는 해야죠. 검찰. 다 얘기했어요. 예. 뭐 주면서 뭐 에너지를 실어 갑자기. 지금부터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에 가야 돼. 뭐 알겠습니다. 와가지고 털고 있어 그럼 갑자기. 내가 그냥 다 보내드릴 수 없고 빤스 얘기를 좀 마무리. 갑자기 왜? 빤스 목사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빤스 예. 목사 얘기. 네. 오늘 저희가 우리 빤스 목사님을 국가보안법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법으로요? 그 순국결사대, 순국결사대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순국하겠다, 죽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죽느냐? 청와대 들어가서 문재인을 끌어낸단 말이죠. 그러면 경호원이 총을 쏘지 않겠느냐? 총 맞아 죽는다. 그래서 순국결사대예요.
그래서 반국가 단체 조직 구성 이 혐의를 걸어서 국가보안법으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큰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순국결사대 행위가 폭로가 될 겁니다. 이미 그 평화나무가 유서 작성을 했다라는 사실을 증언을 확보했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종로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추가 고발입니다. 이미 6월에 한번 고발했고요. 이번에 또 추가 고발을 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서 그 유서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아울러 반국가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청와대를 침투할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는지 이미 말로는 다 나와 있어요. 그 빤스 목사님이 얼마 전에 12월 21일에 청와대 들어가서 끌어내겠다. 근데 그 말을 언제 또 했냐면은 10월 3일에도 들어가서 끌어내겠다. 그것도 3월 2일에도 끌어내겠다. 그리고 지금 벌써 세 번째 시도예요. 실제로 10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청와대로 몰려가다가 경찰하고 충돌했고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으로 해가지고 빤스 목사님이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네 번째 네번 안 소환 나갔죠. 거부 네.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피의자 소환을 위해서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이 그렇죠. 되죠. 강제 수사로 네. 돌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압박하는 김에 또 우리 빤스 목사님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 또 이렇게 또 호소할 겸해서 오늘 추가 고발을 했는데 아마 조만간 그 유서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또 기대가 기사에 있습니다. 뭐 신성모독죄도 나오고 있던데. 신성모독죄는 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법은 네. 없어요. 죄가 없나요? 네. 다만 이제 천벌. 교회에서는 이제 그걸 굉장히 네. 근데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거예요. 안 해야 될 말들을 하나님 예. 까불지 마. 까불면 죽는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앞뒤로 다 들어봤거든요. 사실 그 멘트만 딱 따가지고 들으면은 왠지 그 맥락을 무시하고 그 한 말로 이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봤는데 앞뒤로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광훈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다가 죽는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네, 우리 소재인 집사님이시나요? 아니요, 아직 예, 아직 집사는 아니고요. 집사는 아니시고 우리 소재인 성도님 네. 굉장히 좀 이게 분개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시고. 진짜 그거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닌데요. 거의 뭐 이단 아닌가요? 근데 그- 정광훈 목사 교단이 음. 이단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대한예수교장로의 이게 아. 대신이란 장로예요. 교단이었는데 대신이란 교단이 백석대학교 아시죠? 알죠.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이란 교단하고 합쳤어요. 백석 대신이었는데 예. 백석 대신으로 됐는데 난 여기 백석 대신에 안 들어가겠다는 대신 쪽 그런 목사님들이 따로 또 나오셨구나. 교단을 만들었는데 빤스가 요 양다리를 거친 거예요. 근데 그 두 교단으로부터 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빤스가 교단을 새로 만들었어요. 대한예수교장로의 그 대신 복원이라는. 근데 이게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안 됐네. 종교단체로 등록이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 빤스 목사님은 무허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거는 목사. 보통 뭔가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뭐 판정을 이렇게 내리는 데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말은 진짜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있을 수 없는 말인 것 같거든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개신교계가 아주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전광훈 씨의 정치 사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아니 그런 식으로 정치 사상이 맞다고 그 사람 목사로 인정하고 한 형제로 여긴다. 그리스도 교인으로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우리 평화나무 또 고문 변호사, 네. 자문 변호사신데 순국결사대 요거 어떻게? 이게 국가보안법에서 진짜 국난을 뭔가 참전할 목적인지 그런 고의를 판단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의 내심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기 통합진보당은 아주 확연히 그러니까요.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내심을 들여다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준비된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결의라고 하는 각오라고 하는 본인들의 범죄 목적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놓은 문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도 변호사님도. 예전에 그 정광훈
목사 내란죄 관련해서 검토를 해봤댔잖아요. 아, 예. 근데 저도 사실 걸렸던 부분이 그 순국결사대라는 조직은 좀 걸리긴 했거든요. 그게 그 조직 맞죠? 그 네, 정강훈 맞습니다. 목사 사는 맞아요. 뭐지 이석기 사건에서 네. RO. 아로 그 조직이 네.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이루는 그런 조직으로 입증을 검찰이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법원에서 그거 그래서- RO라는 건 없다. 네, 이렇게 판단이 그래가지고 됐어요.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고 내란 선동이 이제 성립을 한 거거든요. 저는 그 법리도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네. 그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랐을 때 구국결사대라는 조직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순국결사대. 순국결사대 네네. 네, 거기에 조직을 해서 그 조직의 어떤 실체를 좀 밝혀보면 내란 선동까지는 성립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빤스 목사님 잘 걸렸어. 이제 뭐 그동안 뭐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는데 이제 강제 수사로 들어갈 겁니다. 예. 그래 이제 들어가서 이제 참선도 하시고. 근데 우리 빤스 목사님이 집행유예 상태예요. 선거법 진짜요? 위반. 지금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예. 네, 그래. 그거는 아, 얘기 끝내. 아, 네, 딱 그거는 이 한마디만. 검토해서 다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계속 붙잡았네. 아이고,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예. 우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회의가 예, 있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근데 예. 갑자기 피크를 막 영민 형이 막 예. 아주 죄송합니다. 엄청난 피크를 자, 올리셔가지고. 끝내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피아 지방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길